기존 걸로 바꿔 붙여보면 네, 과거로 가죠. 네, 과거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임입니다. 기아차의 첫 번째 전기 전용차 EV6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예전에 CV라고 알려졌던 자동차였는데요. EV6, 5도 아니고 6라고 하니까 기대보다 조금 더 큰 차라고 느껴지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이 차가 주행하는 모습, 그것도 위장막 없이 주행하는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스파이샷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보내드리면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이것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보면 느낌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아이오닉5와 경쟁 모델이 될지, 아니면 뭐 테슬라와 경쟁 모델이 될지, 아니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은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EV6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보도자료에 따르면 EV6는 기아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적용한 첫 번째 전기차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새로운 디자인 철학이라는 말을 또 해? 아니 새로운 디자인 철학이란 말 나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니 매년 새로운 디자인 철학이면 그게 철학이 없다는 거 아니야? 철학이라는 게 몇십 년은 가야 그게 좀 철학이라고 하지. 우린 자동차 브랜드의 철학은 안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다 우리나라 특징인 것 같아요. 거리만 봐도 유럽은 몇백 년 된 건물들, 뭐 몇천 년 된 건물도 막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때려 부수고 다 새로 만드는 거, 뭐 아파트나 건물이나 다 신축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 뭔가 빨리빨리 철학, 이게 적용된 것 같아요. 야, 디자인 철학 3년이면 엄청 길지, 그런 거고요. 어쨌든 지금 같은 시기, 자동차 전체가 변화되는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 완전히 갈아엎는 걸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나온 철학, 어퍼짓 유나이티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모호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딱 얘기하긴 좀 어려워요. 대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대비, 컨트라스트, 이런 개념을 결합해서 만들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이너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대충 봤을 때 글쎄 앞하고 뒤가 좀 딴 차에서 갖다 붙인 것 같네, 이건가? 약간 그렇게 저렴하게 생각하게 돼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든가요. 네,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직선, 곡선 이런 걸 막 섞어 쓰기도 하고, 완전히 독립된 프론트 마스크를 갖고 있는 요런 느낌, 요런 것들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라는 거겠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이 어퍼짓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EV6를 비롯해서 모든 기아차에 다 통일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외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사진이 사진이 원래 차의 이미지를 제대로 표현 못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볼륨 있는 그런 차인데, 이 볼륨감을 너무 못 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일단 이게 좀 차가 길어 보이게 찍어야 되는데 정측면이 아예 없어. 티저 사진은 정측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 전측면을 아예 안 찍어놨죠? 좀 이상해요. 길어 보이는 차를 굳이 짧아 보이는 앵글로만 찍었어요. 대신에 이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라서 해상도가 좀 낮긴 한데, 이 독자님이 보내주신 이 영상, 여기 보이죠? 이게 차가 좀 당당하고 다부지면서 요즘 차 같지 않고 약간의 미래차 같은 느낌이에요. 우주선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말 아주 미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주행 영상도 공개가 됐네요. 기아 브랜드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기아 브랜드 선언문 같은 거를 내보였는데, 영상을 보시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모호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이 저 앞에 뻗어 있다. 그 중에 어떤 건 굉장히 크고 어떤 건 굉장히 작은데, 그런 것들이 그냥 너한테 오지 않을걸? 그거를 찾으려면 네가 직접 나서서 움직여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만약에 이렇게 멋진 걸 하고 싶으면 기아차를 사야 돼. 기아차 사셔야지. 지금 집안에 앉아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길 바라고 계시면 어떡해요. 기아차를 사셔야 세상이 바뀝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EV6 지금 전면부를 보면 뭐 일단 멋지긴 한데 조금 희한한 느낌이 들어요. 타이거 마스크, 타이거 페이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글쎄 어디가 타이거 마스크고 어디가 타이거 페이스야?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생각돼요? 응? 아니 이게 타이거 마스크입니다 하고 설명이 필요할 정도면은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타이거 페이스가 여기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노즐을 전기차에 맞춰서 재해석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요. 헤드램프가 굉장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왜 인상적이냐면 너무 올드한 느낌이어서. 요즘 들어서 다른 메이커들 그리고 기아차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최신 차일수록 램프의 폭을 줄입니다. 근데 이게 램프가 이 정도 크기가 된 것은 이 램프에
할로겐을 꼭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비싼 트림부터 가장 싼 트림까지를 다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로겐이 들어가야 되는 만큼의 공간을 파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LED 전용으로 된 차만 이게 얇아요. 뭐 예를 들어서 K8 이런 차들은 헤드램프가 엄청 얇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LED 전용이어야 돼. 그래서 이게 최신 느낌이 안 들고 이상하게 옛날 기아의 느낌이 있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램프 크기는 조금 섭섭합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LED 전용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도 결코 저렴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할로겐을 못 쓰게 해도 될 텐데, 뭐 그래도 램프를 조금 길게 뻗는 느낌이 들도록, 램프 뒤쪽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요거 재미있는 느낌이긴 하네요. 뭐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재미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촘촘촘촘하게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 디자이너한테 물어봤죠. 요 핀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이걸 만들었냐? 요게 그릴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릴이 아니래요. 컴퓨터의 냉각핀 라디에이터 같은 걸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그릴 디자인이 이런 거 아닐까 하고 디자인을 했대요. 전기차는 원래 그릴이 필요 없지만 그릴이 아예 없는 것보다 그래도 그릴이 약간이라도 있는 게 사실 맞다. 그리고 전기차도 냉각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냉각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실제 냉각은 요 아래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수염처럼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꾸같이 조금 더 만들어 놨어요. 요 그릴은 겉에서 볼 때는 그냥 그릴이지만 요 안쪽에 액티브 셔터가 있습니다. 셔터가 닫혀서 열을 올리고 열어서 열을 식히고 이런 식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액티브 셔터를 넣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는 램프가 지금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무빙 라이트 패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순차적으로 켜진다는 얘기예요. 시퀀설 램프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깜빡이도 이렇게 시퀀설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앞쪽에 보면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는데요. 보통 많은 자동차들이 여기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굉장히 숨기는데 애먹습니다. 어떤 차는 여기 하나 딱 들어가서 차가 진짜 바보같이 보이는 차도 있는데, 얘는 매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촘촘촘촘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좀 덜 보이긴 합니다. 나쁘진 않네요. 기아차 엠블럼 어색하지 않아요. 이건 예쁜데요? 이 엠블럼이 여기 딱 붙어 있음으로 해서 차가 굉장히 미래로 간 것 같아요. 기존 걸로 바꿔 붙여보면 네, 과거로 가죠. 네, 과거로 갑니다. 확실히 이 엠블럼의 차이로 기아차가 한 단계 미래로 점프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썬팅을 굉장히 짙게 했죠. 그래서 앞유리 그리고 옆유리 다 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유리가 한 덩어리로 보여. 이 위에 루프가 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플로팅 타입의 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인 것 같고, 그리고 루프의 뒷부분으로 가면 날개처럼 옆으로도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약간 튀어나오는데 밑에 있는 C필러보다 오히려 약간 옆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디자인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답게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후드가 굉장히 짧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후드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굽어있는 이 두 개의 라인이 굉장히 솟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휠 아치가 이렇게 빵빵하게 뻗어 있는데 앞쪽 뒤쪽 다 팬더가 빵빵하게 이렇게 뻗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멋지게 느껴질 것 같아요. 사진에선 표현하지 못하는 그 곡선이 아주 우아하게 뻗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립이 진짜 프론트립이 너무 튀어나와서 이것 때문에 아마 정측면에서 보면 더 튀어나와 보일 텐데 사진에는 그렇게 튀어나온 사진이 없어서 이게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좀 튀어나오게 찍어 주셨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립이 엄청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이게 밑으로, 이 핀이 그냥 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마치 제설차처럼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쓸고 다닐 것 같은, 쓰레받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쓰레받기라고 해서 옛날에 진짜 혼났는데 그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튜닝할 때 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동네 쓰레기 다 쓸고 다니겠구나 뭐 이러면서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내 차 동네 쓰레기 다 쓸고 다닐 수 있는 차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차 보면 바닥에 이렇게 착 깔아앉아서 범퍼 립이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의 립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디테일이기 때문에 요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칠까 싶긴 한데, 실제로 보시면 아마 요 느낌이 대단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범퍼 립 부분에 있는 요 두 줄의 라인 쭉 뻗어서 뒷면으로 그대로 이어가서 끝까지 램프로 이어지는 요 하나의 라인을 이 차 전체를 삥 둘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선 테일램프로, 앞쪽에선 범퍼 립으로, 옆에서는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선으로, 네,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 사진으로는 그렇게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실제로 아마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도어 캐치 부분, 손잡이 부분이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어요. 이게 전동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점은 유리창의 비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서 스포츠카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악플 막 야 너 눈이 삐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스포츠카가 어디까지가 스포츠카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르쉐나 페라리만 스포츠카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차가 스포츠카일까? 벨로스터도 스포츠카죠. 아이고 국산차 스포츠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어떤 차? 아우디 RS6 이거 스포츠카죠. 이건 당연히 스포츠카지. BMW M3 스포츠카잖아요. 당연히 스포츠카들은 그렇게 생겼고요. 네, 얘도 당연히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차가 스포티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자동차,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측면 유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살짝 걱정될 정도예요. 밖을 내다볼 때 조금 좁지 않겠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의 측면 유리를 갖고 있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열에 앉았을 때 살짝 걱정되는 건 이 차의 뒷부분, 요렇게 말아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요 정도 들어가려면 약간 어깨 공간이 조금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긴 합니다. 측면의 휠도 굉장히 인상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괜찮은 디자인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바람개비 휠을 갖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력 휠을 갖게 되는데, 공력 휠을 가지면서도 공력 휠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에코 휠 아닌 것처럼 5 스포크 휠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사실 어쨌든 공력 휠이다, 면이 많은 그런 휠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기아차는 원래 휠을 만들 때 방향성이 없도록 만드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기아차는 대부분이 직선이었어요. 방향이 없었지. 근데 지금 이 차만큼은 기아차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휠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나? 신경 안 쓰나? 괜찮나? 아무튼 네, 방향성이 반대로 돼 있다. 타이어를 보시면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트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타이어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폭이 185, 45, R18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마 그 차만 그게 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놀랍게도 뒷바퀴 타이어 폭이 25나 되네요. 45 R20. 오, 대단합니다. 휠 사이즈가 진짜 휠의 직경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서 승차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타이어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어쨌든 휠 베이스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크게 뽑을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휠하우스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뽑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아이오닉하고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어쨌든 트레드 폭이 엄청나게 큰 타이어를 끼는 거 보면 이 추구하는 방향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훨씬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아이오닉은 훨씬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로 느껴지네요. 자, 이제 뒷면을 보게 되면요, 이 앞에서 봤을 때 그 약간의 뭔가가 많아, 선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 뒷면으로 오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심플해요. 특히 이 기아 엠블럼이 있는 이 부위, 이 부분이 그냥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밋밋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느낌이 어떤 면에서는 이 차를 SUV스럽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미래적인 자동차의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뒤에서 봤을 때 느낌이 저는 앞모양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앞모양은 조금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고 램프도 크고. 근데 뒷모양만큼은 정말 미래의 차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됐네요. 세단이나 해치백이나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쿠페형 SUV의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해치 전체가 열리기 때문에 이 공간을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후면부의 이 스포일러, 이 부분은 날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LED 크러스터 램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웰컴처럼 드드드드드 이렇게 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면 여기 크롬 바가 지나가잖아요. 이 크롬 바가 깜빡이로도 사용됩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일이죠. 똑똑하네요.
지금 풀옵션인 경우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데, 만약에 헤드램프도 할로겐을 넣어줄 정도면 이 뒷부분도 풀옵션이 아닌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아래쪽까지 다 빨간색으로 될 건가요? 네,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위쪽에 스포일러도 지금 굉장히 독특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스포일러 아니면 스플리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규어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죠. 리어 윈도우에 불이 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스포일러면서 위에 있는 덮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이 아래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공기가 흘러서 여기 물이 묻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뒷부분이 엄청나게 심플하잖아요. 엄청 심플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심플한 것 같아. 수입차를 통틀어서도 가장 심플한 것 같은 뒷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희한한 건 충전구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EV6의 모습을 처음 보고서 충전구가 어딨나 한참 찾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부분 충전구가 아주 조그맣게 파팅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장 뒷부분, 이 부분이 충전구로 사용되더라고요. 이 차의 뒷부분은 정말 매력적인데요. 전면부하고 후면부를 잘라서 둘 중에 하나 가지라면 나는 뒤를 가질 것 같아. 잘생긴 애와 못생긴 애를 같이 넣는 게 오포진 유나이티드인가? 네, 리어 범퍼 하단 부분은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외관에 유독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썼어요. 블랙 하이그로시를 심지어는 측면에서 봤을 때 클래딩이라고 하는 것들, 긁혀도 어느 정도 좀 티가 안 나는 거, 그게 클래딩이잖아요. 차체의 도장면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만드는 건데, 그 부분까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부분이 스크래치가 더 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될 것 같아요. 요거 왜 유광으로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뒷면에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를 채택했는데, 요 부분은 앞쪽에 있는 요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요 느낌이 나게 하는 걸 뒤쪽에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네요. 양쪽에 어떤 통일성 같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공간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가? 보면 말은 돼요. 예, 말은 됩니다. 진짜 그런 것 같네. 외관에서 조금 아쉬웠다면 실내로 들어오면 아쉬움이 싹 사라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더 바랄 게 뭐가 있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대단한데? 대단한데요? 실내가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적입니다. 제일 먼저 차를 시동 거는 시동 버튼 어디 있어야 돼요? 자동차 핸들이 있으면 핸들 뒤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돼? 아니지. 자동차 기어 노브를 조작하는 그 앞에 있으면 되잖아요. 바로 여기 있어야죠.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해야지. 이게 가장 인체공학적이잖아요. 많은 유럽 메이커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기아차가 이번에 최초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아차의 시동 버튼이 다 여기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니까. 더 논리적으로도 맞고, 인체공학적으로도 더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은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예요? 핸들입니다. 다른 어떤 버튼도 운전하면서 중간에 바꿀 필요는 별로 없어. 근데 드라이브 모드만큼은 운전하면서 중간에 바꿔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핸들에 있어야죠. 당연히 핸들에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핸들로 왔습니다. 진짜 이게 똑똑하게 만들어진 거야. 진작에 이랬어야 돼.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좀 제대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드디어 제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쭉 지나가거든요. 여기 촘촘촘촘 하고 쭉 지나가는데, 이 노란색이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일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라면 너무 적절한 위치에 너무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이것도 앰비언트 라이트겠죠?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라인이 굉장히 얇고, 모카색으로 이렇게 하셨네. 굳이 뭔가 색을 좀 아시는 분들이야. 자, 아무튼 아니면 말고, 네, 아니면 말고요. 시프터 다이얼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들은 한 층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센터 콘솔 부분이 지금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된 센터 콘솔 보셨어요? 처음이죠. 이 차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센터 콘솔의 높이가 높아야지 조작하기 편해요. 그리고 낮아야지 수납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부분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만큼 띄워서 손잡이 부분, 기어 다이얼 부분, 버튼 부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컵홀더랑 이런 곳의 위치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전화기를 놓을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 위치 너무 좋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 이 앞에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 같고요. 인상적인 건 다이얼 위로 한 층을 더 높여서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버튼들이 몸에서 멀어지는 부분은 높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한 층 높지 않으면 몸에서 멀어졌을 때 조작할 때 이렇게 조작해야 되니까 좀 더 높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훌륭합니다. 인체공학적이야. 진짜 이게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공조장치, 그리고 여기 오디오 스위치, 내비게이션 스위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앞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말 많은 버튼들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 그 안에서 필요한 걸 찾을 수가 없었어. 맨날 사용하는 버튼은 그냥 찾지만 필요한 걸 찾기 쉽지 않았죠. 왜냐면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개수가 7개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7개가 넘는 거는 한 번에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에 무조건 7개 이내를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아주 똑똑하게 활용하고 있죠. 공조장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의 버튼으로 눌러서 이걸 누르면 이 다이얼이나 이런 것들이 공조장치로 변하냐 내비게이션과 오디오로 변하냐 이런 것들이 변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버튼도 여기에 딱 7개를 세워놨습니다. 중간에 딱 즐겨찾기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주변으로 5개, 2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딱 인지하기 쉬운 인지공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밑에 있는 버튼들도 총 5개예요. 요 밑에 버튼도 총 3개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놔서 하나의 그룹에 많은 버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것도 굉장히 똑똑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아이오닉5처럼 유니버설 아일랜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굳이 움직이게 만들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수납 공간으로 제대로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좋게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뭔가 짐을 놨을 때 크기가 굉장히 높은 짐이 들어가잖아요. 깊이도 엄청 깊어지고 높이도 엄청 높아지고 네, 충분한 수납 공간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 USB A 타입이 여기 들어가는데 A 타입 하나 C 타입 하나 넣든가 아니면 C타입 2개를 넣어도 이제 괜찮은 시대예요. 2차 팔리기 시작하면 1년은 지날 테니까 앞으로 1년 후면 요 A타입 이거 C타입으로 바꾸자는 얘기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걸 왜 튜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건가요? 네, K8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일단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12.3, 12.3 이렇게 거대한 것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길다란 디스플레이 좋죠. 좋은데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영화를 보는데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도 이제 붙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긴 있어요. 근데 스타일은 이게 더 멋있긴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픽의 오게티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가요? 여기 약간 웃기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100%라고 여기 써 있어요. 100%로 그럼 몇 킬로를 주행할 수 있냐? 324km? 에이, 아니겠지. 100% 들어가고 324km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차는 5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차인데 오게티인 것 같아요. 조금 잘못 만드신 것 같죠? 600이라고 써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324라고 써? 600이라고 쓰고 이건 컨셉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그러면 터치로 돼 있으면 이 터치가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난 물리 버튼이 좋아요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 기아차가 요번에 뭘 적용했느냐? 햅틱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 누르는 게 딱 느껴지도록 햅틱으로 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BMW처럼 약간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튀어나오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그런 버튼이 좀 더 버튼 느낌이 났을 텐데 그런 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아마도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은 뭐냐면 폴리에틸렌을 이용하는 PET를 다시 한번 재활용한 이 PET 재활용 소재가 아닐까 싶어요. PET를 흔히 섬유화 시켜서 섬유를 짜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소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활용 소재 많이 이용하면 더 비싸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가죽 시트를 사용했는데요. 보통의 친환경 차들은 이제 가죽 시트 사용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테슬라는 가죽 시트가 없어요. 많은 메이커들이 볼보도 이제 가죽 시트 아닌 걸로 한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가죽 시트를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얘는 아직 가죽 시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해서 천연 바이오 오일을 이용한 무드질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페시아도 이런 식으로 우레탄이 아니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약간은 제네시스 느낌이 나기도 하고
K8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와이드한 투스포크 스티어링을 사용하고 있고요. 약간 전기차 느낌이 확실히 드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 굉장히 독특하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스포티한 차량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에는 당연히 HDA2 조작 버튼이 있는데 HDA 조작 버튼은 왼쪽으로, 오디오를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기존을 바꿔놨어요. 기존을 바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날카로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라면 인테리어는 선이 직선적으로 막 뻗어 있습니다. 약간 현대차는 외관은 조금 날카롭고 실내는 둥글둥글한 느낌이었다면 이 차는 약간 반대인데, 도어 캐치 같은 것도 굉장히 길고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송풍구 디자인에 대한 어떤 미러 느낌으로, 반대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버튼의 위치도 아주 적절해서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도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페달도 네모진 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한쪽으로는 판판하게, 한쪽으로는 동그랗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브레이크 페달까지도 세심하게 디자인된 게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아래쪽 매트 부분 그리고 도어 포켓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어 포켓 쪽에는 뭐 짐을 많이 넣게 되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이 뭐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행 가는 거리를 500km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이오닉 5가 400에서 430km라고 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길죠. 야, 아이오닉 5를 어쩌라고. 그러면 이렇게 스펙에서 그냥 압도해버리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오늘 기사 보면요, 아이오닉 5에 400km에서 430km라고 얘기한 거, 요거 WLTP 기준이라고 해요. 국내에서는 WLTP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 정도 적거든요. 그래서 15% 낮다라고 하면 365k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도면 테슬라 모델 3의 가장 싸구려 모델, 가장 저렴한 스탠다드 레인지보다도 주행거리가 더 짧은 거예요. 롱레인지가. 아직 정확한 우리나라 인증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치라면 코나 EV보다도 주행거리가 아이오닉이 더 짧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기아 EV6의 다른 스펙도 공개가 됐죠. 4분 충전 시 100km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속 100km까지 3초대에 끊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면 아이오닉5보다 주행거리 길고 충전 빠르고 가속력도 더 빠르다는 건데, 네, 아무래도 가격은 비싸겠지. 이렇게 기아 EV6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이오닉과 전혀 다른 전략이 눈에 띕니다. 아이오닉은 공간, 실용성 이런 점들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와 달리 기아 EV6는 스타일리시하고 디자인을 강조한 차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이오닉은 아마도 그 위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친 것 같고요. 기아차는 그 위에 아무 브랜드도 없잖아, 나 혼자 제네시스까지 커버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서 제네시스의 민트 컨셉트 JW 그리고 아이오닉의 그 중간 정도 되는 지점으로 파고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차는 절대로 아니에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워낙 적은 차이기 때문에 비용을 또 많이 쏟을 수 없다는 딜레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더 매력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이 제조사들의 아픔을 여실히 느끼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6 월드 프리미어 3월 30일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중요한 정보들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이오닉이 많이 팔리겠죠? 현대차 직원이 훨씬 많은데 아이오닉이 더 많이 팔리겠죠. 일단 그리고 차는 원래 현대 아닙니까?